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이 상간녀랑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인간이 아직도 인상 팍 쓰고 TV만 보고 앉아가지고 전혀 반성이나 뭐 후회하는 태도도 아니고 그런 눈빛도 아니고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 것 같고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상간녀랑 나가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닐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름 바다도 꼴 보기 싫은 생각은 많이 없었는데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상간녀한테 차이거나 상간녀랑 정리하고 들어와서 인상 팍 쓰고 소파에 앉아있으면은 저걸 죽여 살려. 내가 저런 인간이랑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남편이 돌아와서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상처 준 거, 그리고 장인 장모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큰 죄를 지은 거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앞으로는 우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 잘할게. 다시는 여자 만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는데 진심은커녕 뭐 가짜로라도 사과를 하지 않으니 아내분이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미치는 거죠. 내가 이 인간을 어디까지 참아줘야 될까? 내가 이 인간을 그냥 그래 너는 그냥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언제까지도 참아야 되냐? 내 속만 썩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상간녀와 헤어지고 돌아오고도 반성이나 후회나 사과가 없는 남편의 심리는 뭘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죠. 뭐 죄책감을 조금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리화하고 더 아내 탓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부정해 왔잖아요. 내가 불륜하는 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네가 나한테 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랑 내 관계는 옛날에 끝난 관계잖아. 우리 파탄난 관계나 다름없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막 노력을 해왔던 거죠. 밖에 상간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간녀가 정리되고 나서 이 남자가 딱 느끼는 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본인 스스로도 이 불륜남이라는 거를 내가 불륜남이 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거구나. 만약에 상간녀의 가정이 자기 때문에 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저 가정을 깨뜨린 가정 파괴범이구나. 내가 내 욕망 때문에 상간녀와 사랑인 줄 알고 눈이 멀어가지고 내 평생 내 곁에 있었던 와이프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우리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그 기간인데 내가 상간녀랑 바람 피우는 2, 3년 동안 가정에 소홀해서 우리 애도 마음에 병을 얻고 막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이게 확 와닿으니까 이거를 이 남자가 스스로 소화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본인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끌어다가 합리화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이 이게 파도처럼 죄책감이 막 밀려오고요. 그리고 수치심. 내가 불륜남이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바깥에서 사회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했었고 가정도 잘 희생하면서 잘 살아왔었는데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지게 생겼고 내가 불륜남이 돼서 앞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 수치심도 같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여자를 정리하고 나서 자기도 이 괴로운 마음이 이 생전 느껴보지 못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확 밀려 들어오면서 자기도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바람 피운 사람들도 가끔 상담을 했거든요. 수치심, 죄책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런데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속죄해야 될지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제 와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스스로 정리하고 소화시킬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에게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룰루랄라 하면서 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 예쁜 상간녀라는 그 장난감을
아내 때문에 빼앗겼거나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7살짜리 아이처럼 막 화가 나 있는 거죠. 아내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여기까지 차 있어가지고 상간녀를 정리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아내에게 막 다시 잘해줘야겠다,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막 원망하는 마음도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자기 인생의 걸림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내를 볼 때 아직도 눈깔이 동태 눈깔이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내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당신이랑 상간녀를 떼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나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절대 당신에 대해서 뭐 오기가 생겨서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나는 크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어.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편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내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만 꺼내도 남편은 이 여자가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아내와 대화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내는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자, 앞으로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어, 나도 노력할게 이렇게 좋은 예쁜 말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남편은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네가 그 여자 정리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랑 정리하고 들어왔잖아. 내가 그럼 뭐 너한테 평생 조아리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으라는 거야? 뭐 노력? 야, 나는 그렇게 할 생각 없어. 나 터치하지 마.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살자, 각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조금 누그러지려면 그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내분이 계속 옆에서 회복하자고 찌르고 대화를 시도해봤자 아내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서 점점 뒷걸음질만 치지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진정성 있는 대화, 남편의 진심 어린 반성은 언제 가능할까요?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제가 늘 회복은 6개월에서 1년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간녀와 떨어지고 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있어야 상간녀에 대한 그 감정도 좀 없어지고 뇌에서 도파민도 빠지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아내분과 대화가 통할 겁니다. 부부 상담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미 깨진 접시잖아요. 이미 깨진 접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깨진 접시를 막 억지로 막 빨리빨리 붙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긋나서 붙일 수도 있고 아예 더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중하고 세심하게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가지고 빨리 이 상황에서 빨리 부부 상담을 받아야 돼. 빨리 대화를 해야 돼. 빨리 뭐 같이 여행이라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더 뒷걸음질 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남편에게 너무 시야가 이렇게 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내 안으로 돌려서 이제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부부가 꼭 이렇게 막 교차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꼭 붙어서 살 필요는 없어요. 평행적인 결혼 생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평행선은 끝까지 가도 만나지는 않잖아요. 만나지는 않은데 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평행적인 결혼 생활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붙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너는 너, 나는 나,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행적인 결혼 생활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 상처 좀 바라봐. 네가 빨리 내 상처 치유해줘. 네가 내 등에 칼 꽂았잖아. 여기 봐. 빨리 고쳐줘.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남편은 더 뒷걸음질 치고 관계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 내 상처 치유는 온전히 내 몫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에게 또 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해서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거고요. 다음에 또 상처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내 상처는 내가 치유하고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해서 내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회복이 돼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